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화법 선거 문제, 예, 킬러 문항으로 여러분을 늘 괴롭히죠.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이 선거 문제를 편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10분 간격으로 선거에 관한 여러 주제별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선거의 원칙에 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확인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자, 바로 갈게요. 갑시다. 음. 이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저의 마음입니다. 랄랄라 송이죠. 랄랄라. 바로 아트입니다. 맞죠? 힘들 때마다 이 음악 뽀로로의 엔딩송이에요. 힘내도록 하시고 바로 갈게요. 자, 오늘 선거는 이런 시리즈로 갈 겁니다. 첫 번째는 원칙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선거제도. 세 번째는 비례대표제,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구별을 하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빨리 푸는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번째로 선거구 조정, 현행 소선거구에서 개편한 중대선거구로 선거구를 조정해서 통폐합할 때 여러분 들어봤어요? 최대 의석과 최소 의석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또 해드리려고 하니 제발 10분 내외로 만들었으니까 자주 보도록 하세요. 자주. 그래서 자기 거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화법에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주제별로 제가 틈틈이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많이 이용해가지고 정치화법은 만점을 받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오늘은 선거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은 다 알 텐데 이 보통과 평등 선거 원칙을 제일 구별을 못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보통 선거의 개념이 뭔지, 평등 선거의 뭔지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세요. 민주주의 국가에는 선거에 4대 원칙이 있어요. 즉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이란 건 불합리한 제한이 없는 선거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다 안 준다의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유무죠. 선거권을 준다 안 준다의 문제고요. 그래서 보통 선거가 이런 내용이라면 평등은 다 줬어요. 불합리한 제한 없이 주긴 줬는데 그 선거권의 내용을 문제 삼는 거죠. 내용. 이해 갔습니까? 이게 바로 평등 선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에게는 선거권을 안 줬다라고 하면 유무죠. 그럼 보통 선거 침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삶에 주긴 줬는데 투표의 가치가 등가성이 없어요. 등가성. One person, one vote, one value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그 표는 하나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데 이러지 못하면 우리는 아하 이때는 보통 선거 침해가 아니라 평등 선거 침해입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의사가 디렉트 또는 다이렉트로 정확히 선거에 반영돼야만 되니까 직접 선거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투표인지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비밀 선거죠. 자, 이 네 가지 선거 원칙이 민주선거의 4대 원칙입니다. 바로 갈게요. 그림을 보시면 자, 보통 선거는 뭐다? 준다 안 준다의 문제예요. 보통 유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가 유권자 선거권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남자에게만 선거권을 준다고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한 제한이잖아. 그렇죠? 그럼 불합리한 제한을 뒀으니까 무슨 선거 침해다? 평등 선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보통 선거 침해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남녀 모두가 선거에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근대에서 현대로 올 때 근대 사회는 남자만이 시민이었다고. 그러니까 불합리해 있었죠.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 들어봤을 겁니다. 남자 노동자의 정치 참여 운동, 그 다음에 여자들의 정치 참여 운동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돈 있는 남자만 참여했는데 이제는 돈 없는 남자와 그 다음에 여자들 참여. 그래서 오늘날 보통 선거가 확립됐다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평등 선거는 오늘날도 확립되지 못하고 여전히 침해 논란이 있는 거가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주긴 줬어요. 다 줬는데 이제 내용의 문제 삼는 거죠. 양과 질로서. 여기 보시면은 유권자가 5명인데 여러분 어떤 친구한테는 5표, 3표 이렇게 준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양 수량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평등선거 침해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one person, one vote, one value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평등선거가 되고 질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10명 있는 곳에서 다 한 표 줬고 100명 있는 곳에도 한 표를 줬어요. 전부 다. 다시 한번 10명 있는 선거구에서 한 사람을 뽑았고 100명 있는 곳에서 또 한 사람을 뽑을 때 10명에게도 주고 한 표씩 100명에도 한 표씩 줬어요. 근데 각각 한 사람을 뽑아요. 그랬을 때는 질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안 맞죠. 왜냐면 10명 있는 선거구의 유권자는 자기의 표가 10분의 1의 가치를 갖지만 100명 있는 유권자가 있는 곳의 유권자인 경우라면 100분의 1의 가치를 갖죠. 그러니까 등가성이 안 맞아요. 그때는 무슨 선거 침해 논란? 그렇죠. 평등 선거 침해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평등 선거 침해 논란은 계속 여러분 벌어지고 있답니다. 직접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이 빨간색과 까만색으로 있는데 까만색만 표현돼. 그러면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게 아니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반영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누가 보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 아니고 그렇죠.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비밀 선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선거 제도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할 건데 먼저 선거 문제를 풀 때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나눠보세요. 다시 한번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볼 때 각국은 지역구 선거로만 한다. 각국은 비례대표 선거로만 한다. 각국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같이 함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모든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선생님 지역구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선거구를 지역구라고 해요. 다시 한번 자기가 사는 지역에 여러분 다 오늘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여러분 대표하는 선거구역을 지역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을 놓고 뽑아요. 이렇게 인물. 이게 지역구 선거 홍보 책자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 1번은 정당 기호예요. 1번 정당과 2번 정당과 3번 정당의 대표자가 출마했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럼 나는 이런 지역에 선거하는 구역에서 인물을 놓고 뽑겠구나. 이해가시죠? 그러면 좀 공부한 사람 알 겁니다. 이렇게 여러 놈이 출마했는데, 아이고, 왜 놈이라고 할까요? 여러 사람이 출마했는데, 뭐 4번도 있고 5번인데 제가 3번까지만 갖고 온 겁니다. 이 중에서 한 사람을 뽑겠다. 그러면 그 지역구 선거가 소선거구라고 하는 거고, 2명 이상을 뽑겠다. 그러면 지역구가 중대 선거구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역구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선거가 있죠. 비례대표 선거 이런 거죠. 1번 당과 2번 당의 명부만 갖고 왔습니다. 다른 당도 명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명부를 보면서 이거는 인물이 아니라 정당에 던지는 표예요. 비례대표는. 정당에 던져가지고 이 득표 순서대로 1, 2, 3, 4가 국회의원이 되는 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통합민주당의 정당 명부를 본 거고요. 이거는 3번 정당, 자유선진당 옛날 겁니다. 명부를 갖고 왔어요. 아하,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겠구나 라는 걸 알고 바로 갈게요.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니다. 1인 1표와 1인 2표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자, 지역구 의원이 있고요. 비례대표 의원이 있겠죠. 아하,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만 뽑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만 뽑는 것도 아니고 둘을 같이 뽑는 나라라 칩시다. 그 나라 국회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라 칠게요. 이런 경우라면 1인 1표를 하게 되면 유권자가 여러분들이에요.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할 때는 이게 보이나 지금?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할 때는 민주선거 4대 원칙에 위배돼요. 어느 선거 원칙?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선거 원칙이 왜 침해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갑이란 유권자가 있어요. 갑이란 유권자가 A란 인물을 좋아하고 A란 정당을 좋아해요. 다시 한번. 인물과 정당이 같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스트레이트 보트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인물과 정당이 똑같은 갑이라는 사람한테는 민주선거의 원칙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둘 다 뽑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됐습니까? 좀 이따 보이지만 인물과 정당이 틀린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 A라는 인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는 A당이 싫은 거야. B당과 C당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유권자인 경우에서는 1인 1표가 민주선거 4대 원칙에 직접선거 원칙을 침해한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웬만큼 공부한 친구들은 선생님 비례대표가 있으면요 1인 2표를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1인 1표도 비례대표를 만들 수 있답니다. 즉 갑이란 유권자는 A한테 직접 한 표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속해 있는 A당으로 한 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누적돼 가지고 A당 득표가 되면은 A당 득표에 비례해서 비례대표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일관된 투표인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점이 안 되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분리된 경우에 직접 선거 침해가 되는 거고요. 득표에 비례해서 비례표가 안 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이런 경우가 있죠. 유권자 의리예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당이 없는 무소속에 있는 국회의원을 좋아할 수도 있죠. 이해가시죠? 그럼 얘를 찍을 거라고요. 무소속에 있는 후보자를 찍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정당이 없잖아. 그럼 갈 곳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가서 누적될 정당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1인 1표가 민주선거 4대 원칙 침해예요. 그게 바로 뭐다? 평등선거 침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까요? 잘 보세요. 갈 곳이 없죠. 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1인 2표를 하고 있는데 병이라는 유권자가 있어요.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인물은 너무나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속해 있는 A 정당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B 정당을 좋아하는 거야. 이 친구는 B 정당.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 1인 1표를 강요해 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을 찍게 될 거라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뭘 몰라. 일로 가겠죠. 1인 1표니까. 그래서 이 정당의 한 표가 누적되고 그럼 누적된 표가 득표에 누적돼 가지고 A 정당의 비례표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누굴 좋아해요? B 정당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죠. 무슨 선거 원칙? 그래서 직접 선거 원칙 침해가 되는 거고요. 이걸 분할 투표라고 그래. 인물과 정당이 틀린 유권자를 분할 투표라고 그래. 스플릿 보트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1인 1표가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까 똑같아요. 무소속을 좋아해요. 근데 갈 곳이 없잖아. 정당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얘랑 비교하면은 자 볼게요. 이 친구랑 비교해 볼게요. 얘는 얘한테 찍게 되면 한 표의 인물에 기여했고 그 다음에 한 표가 정당에 또 가서 득표에 비례해서 비례표를 만드는데 이 친구는 얘만 기여하고 갈 곳이 없잖아. 맞죠? 갈 곳이 없다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친구에 비해서 자기의 투표 가치가 2분의 1밖에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갑이라는 애는 한 번 가고 두 번 갔잖아. 여기 가고 여기도 갔잖아. 그러니까 이 한 표가 여기도 여기에 기여했는데 무소속이면 여기만 기여하고 정당이 기여하지 못하니까 표의 등가성이 안 맞는다고.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우리 배웠죠? 무슨 선거 원칙? 그렇죠. 평등 선거 침해. 다시 한번. 분할 투표하는 인물과 정당이 틀린 유권자에서는 직접 선거 침해 논란이 생기겠고 그 다음에 무소속을 지지한 유권자인 경우에는 1인 1표가 뭐한다? 평등 선거 침해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됐어요? 따라서 이제 1인 2표로 가야겠죠. 이게 바람직한. 1인 2표를 하면 침해가 아니라 평등 선거와 직접 선거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1인 2표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함께 뽑는 나라라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역구 의원만 뽑을 때는 1인 2표 되고 비례대표만 뽑으면 1인 2표 되는데 둘 다 뽑는 나라인 경우에는 1인 몇 표? 2표를 행사해야 된다. 그래야만 직접 선거, 평등 선거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가 선거 원칙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 카메라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고개를 밑으로 봐요. 노트북이 안 보여가지고. 이해요? 1인 1표시 맞춰보세요. 평등선거 위배 논란의 경우 1인 1표시 무소속을 지지하는 경우 아까 배웠죠? 됐어요. 평등선거 위반이 되고
평등성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 편차가 심할 때 아까 배웠죠? 한 선거구에서는 보여드릴게요. 10명이 있는 곳에서 1명을 뽑고 아이고 여기 안 나오니 왜 100명이 있는 곳에 100명이 있는 곳에서 1명을 뽑아요. 다시 한번 지울게요. 지우게요. 봅시다. 10명 있는 곳에서 1명을 뽑고 100명 있는 선곡에서 1명을 뽑아요. 여기에도 10표를 줘. 한 사람한테 한 표씩 줬고 여기 100명에 한 사람 한 표 줬어요. 그럴 때는 그렇죠. 표의 등가성이 안 맞잖아. 인구 편차가 심하면 무슨 선거 침해? 평등 선거 침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당선자 간이야. 벌써 느끼죠. 당선된 사람이 2사람 이상이니까 이건 중대 선거구라는 뜻입니다. 소선거구는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으면 계속 듣도록 하세요. 뒤에 다 나올 겁니다. 계속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럼 중대 선거는 2사람 이상을 뽑는데 그 2사람 이상이 당선된 사람 간에 동일한 선거에서 등가성 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A, B, C, D 이게 후보자예요. 근데 얘가 100표 얻었고 얘는 3표 얻었고 얘는 2표 얻었고 1표 얻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2명만이 뽑는다면 이렇게. 그러면 100표를 얻은 애와 3표를 얻은 애가 당선됐습니다. 근데 등가성의 논란이 있죠. 누가 과대대표돼? 얘는 과대대표되고 얘는 과소대표되고 느낄 거라고요. 지나치게 많은 표를 얻어도 한 당선되고 얘는 거의 얘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숫자를 얻어도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자 간의 투표의 가치가 차이가 생긴다.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 봅시다. 지우개.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게 있죠.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왜곡이 심한 경우, 그러니까 A 정당 과대, 과소 이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대되거나 과소되면은 그것도 평등선거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1, 2, 3번입니다. 됐습니까? 평등선거 침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이제 4대 원칙이 뭐뭐 있었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4가지 원칙이 있고요. 맞죠? 두 번째, 1인 2표제 도입 시는 무슨 선거 원칙에 더 부합한다? 직평. 직평이에요. 알았어요? 가평 막걸리가 아니라 직평입니다. 직평 이렇게 외우세요. 평등 선거에 논란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봐라. 약간 흔들려도 이해하세요. 뭐 한다? 그렇죠. 유권자의 선거구 간 차이가 큰 경우 또는 중대 선거구 2사람 이상을 뽑는 경우에 당선자 간. 그러니까 여기는 유권자고 여기는 당선자야. 여기는. 틀리죠? 등가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차티스트 운동은 뭘 주장한 거다? 그렇죠. 갑자기 일단은 이렇게 헤매죠. 바로 불합리한 제한을 없애자. 왜 남자인 돈 있는 남자만 주니 돈 없는 남자도 줘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평등선거, 선거구를 조정하는 겁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2가지의 주장했다는 걸 알도록 하고 자 마지막 확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불합리한 제한이 없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은 평등과 보통선거죠. 구별하셔야 돼요. 제한이 없다. 보통선거 논란이에요. 두 번째, 유권자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유권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원칙을 맞는 말이죠. 표의 등가성을 하는 거 뭐라 그래? 표의 등가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보통이 아니라 평등 이렇게 고쳐야 되죠. 인구 편차가 심할수록 이거 맞죠. 그 다음에 1인 1표 비례표 선출 시 유권자의 무소속을 후보야. 무소속을 지지하는 후보인 경우인데 1인 2표를 하래. 그런 경우는 직접 선거 침해야 평등선거야. 등가성이 안 맞잖아. 평등선거. 1인 2표인 경우에 비례선출이 인물과 정당이 다른 건 스플리트 보트야. 이럴 때는 평등선거야. 직접 선거야. 직접 선거라고 했었죠. 동일한 선거군에서 당선자간 평등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맞다. 그 다음에 8번. 선거는 유권자가 법적 책임이야 정치적 책임이야? 선거란 건 정치적 책임이죠. 정치 과정이잖아요. 정치 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다 사퇴하잖아. 법정에 가지 않잖아요. 9번 아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거 잘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인데 밖에 있어. 우리나라 밖에. 유학생, 제외 공간원들입니다. 선거를 부여하지 않는 법률이야. 무슨 선거 원칙에 침해? 안 주잖아. 그러니까 평등이 아니라 보통 선거 원칙의 침해고
불합리한 제한을 두르죠. 밖의 국민에게. 그러니까 평등권과 즉 평등권과 참정권 중에 우리 배웠죠. 참정권 중에 선거 원칙 중에 보통 선거 원칙을 침해한 거예요. 알았어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평등과 평등 같이 평등 같이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평등 선거 원칙이 확립됐다? 아니죠.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됐다고 보죠. 비례표제가 고정식 아직 안 배웠습니다. 고정식이란 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명부를 봤을 거예요. 1, 2, 3, 4 비례표 명부. 이 1번, 2번, 3번이 고정돼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1번이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직접 선거 원칙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픈되어 있는 개방형 명부 같은 경우에는 명부식인 경우에 개방형 명부식은 직접 선거 원칙에 훨씬 더 부합하는 거죠. 아이고 또 읽어였네. 13번 보통 선거권은 선거의 유무 맞죠? 평등은 선거권을 줬는데 내용을 강조한다 맞는 말이고 민주선거는 여러분 법률이 아니라 헌법상 원리입니다. 따라서 민주선거를 위배하는 법률은 헌법의 원리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논리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거에 관계된 주제별로 이렇게 마지막 확인 문제까지 해드릴 테니까 제발 자주 봐가지고 선거 문제를 완벽히 정리하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선거 제도를 갖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해요. 안녕.